안녕하십니까. 최중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칭하이호 안에 있는 섬에서는 관광 차량을 타고 옮겨 다녀야 합니다. 호수만큼이나 큰 섬은 유명한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각주 안에 있는 냐오따오로 왔습니다. 새 섬 냐오따오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작은 섬은 샤오따오 또는 새알 섬이라는 뜻의 단다오라고 부릅니다. 동쪽 섬은 하이시피 또는 루츠다오라고 부릅니다. 단다오에 있는 철새들을 보려면 입구에 내려서 다시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비가 한 3m가량 되는 포장길을 따라갑니다. 좌우로는 나무로 세운 망이 세워져 있어 넘어가지 못합니다. 길가에는 이곳에 어떤 철새들이 서식하는지 적혀 있기도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숲을 따라 끝까지 가면 철새들이 있습니다. 호수 옆에서 비상하는 새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솟아오르는 모습도 멋지지만 호수 위를 한참 날다가 착지할 때의 다소 정지하는 듯한 자세도 여유롭습니다. 고개를 하듯 나름의 룰과 차례라도 있는 듯 한 마리씩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단다오에서 기러기와 갈매기를 보려면 유리가 가로막힌 관망대에서 봐야 합니다. 날아오르고 내려앉는 모습이 참 예쁘긴 하지만 유리를 통해 봐야만 하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1989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섬에는 약 160종의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러기나 갈매기 그리고 갯가마우지 떼가 주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시 관광 차량을 타고 갯가마우지가 많은 루츠다오로 갔습니다. 10여 분을 달려 갯가마우지 섬에 도착했습니다. 호수 위에서 4마리가 줄을 지어 날아오르는 모습이 마치 환영 인사를 하는 듯합니다. 새들은 계속 날아가서는 언덕 뒤로 숨어버립니다. 새들이 사라진 언덕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따라 오릅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서 보면 호수의 전경이 훤히 다 드러납니다. 언덕 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정말로 새까맣게 새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를 환영해주던 새들도 저기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을 것입니다. 봉긋한 바위 위에 갯가마우지 떼가 모여 있습니다. 바위가 새까맣게 보입니다. 이곳 철새 관망대에는 시야를 가로막는 유리가 없어졌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호수가 시원하게 배경을 이루는 가운데 갯가마우지 무리가 바위 위에 까맣게 앉았다가 비상하는 모습 자체가 장관입니다. 한 마리씩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혹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바위가 사람들의 시선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결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새들의 비상이 더 인상적입니다. 새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야말로 이 푸른 바다의 주인이라고 과시하듯 여유롭고 멋지게 날고 있습니다. 호수의 물결 역시 정말 바다가 출렁이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호수 위로는 회속정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질주한다 해도 갯가마우지와 경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언덕을 내려가려니 이 아름다운 광경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깊어집니다.
시닝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칭하이호 동쪽 진인탄이라는 이름의 초원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을 탈 수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습니다. 칭하이 민가인 짜이 나야우엔더 디팡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 합니다. 서부 거왕이라 불리던 중국의 유명 작곡가인 왕러빈의 곡으로 저 머나먼 곳에는 착한 소녀가 있었지라고 시작되는 낭만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에는 빨간 글씨로 노래 제목을 새긴 바위가 있습니다. 정말 넓고도 얕은 구름 같은 초원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정겨운 곳이니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푸지엔에서 온 꼬마가 말을 탔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초원 위를 달리면 어떤 기분일까요? 꼬마는 잠깐이라도 말을 더 타고 싶어 했지만 가이드는 시간이 없다며 꼬마를 재촉합니다. 머쓱해져서 그저 보고만 있는데 일행 중 내내 조용히 잠만 자던 대학생 녀석이 불쑥 혼자 나서서는 말을 내달립니다. 칭하이호 여행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상쾌한 초원과 파란 물결 넘실거리는 호수가 함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편안해집니다. 이때 얼굴과 마음씨 모두 포근한 우리 가이드가 나와의 약속대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칭장가오엔이라는 노래입니다. 칭장고원은 중국의 4대 고원 중 하나로 칭하이성과 티베트의 시장성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표현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중국 최고의 여가수 한홍입니다. 그녀 역시 티베트 민족으로 티베트에서 태어났습니다. 티베트 장족인 한홍은 시장에서 태어나 1998년에 데뷔했습니다. 2003년부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서 누구도 부인 못하는 최고의 여가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북에서 왔다는 남자도 한 곡 불렀고 저도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한국 미녀라고 소개하고 느리게 아리랑을 불렀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마음 편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很好。 칭하이성 시닝의 버스 터미널을 출발해 깐수성 짱예까지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5인승 버스들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버스 지붕 위에 짐을 싣고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는 버스는 시닝에서 짱예까지 347km 정도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227번 국도인 닝짱 국도입니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짧은 국도이긴 해도 8, 9시간가량이 걸릴 정도로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출발한 지 30분도 안 돼 바로 가파르게 산을 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해발 3000m에 이른다는 라오예산 능선을 넘습니다. 다시 내려가는 길 역시 그야말로 고개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져 내려가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화물 트럭도 많습니다. 봉우리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게 솟아 있습니다. 마침 비까지 멎었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과 어우러지는 봉우리들의 자태가 환상적입니다. 이 길은 그 옛날 실크로드 남단길의 한 갈래라 하는데 어떻게 이 험한 산길을 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버스도 지치나 봅니다. 점검을 하느라 한 작은 마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멋진 산세 구경에 정신이 팔려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잊었던가 봅니다. 주변에는 유채꽃이 연두빛으로 피어 있습니다. 칭하이성 곳곳은 그야말로 유채꽃으로 뒤덮인 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 먼 유엔시는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유채꽃 식용유 생산의 40%를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는데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9시간 중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헌데 무려 4시간을 2차선이 완전 막힌 채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커브길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4시간을 할 일 없이 기다리자니 죽을 맛입니다.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하는데 2시간, 트럭을 한쪽으로 몰아 길을 내는데 다시 2시간. 중국 사람들은 의례 있는 일이라는 듯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겨우 도로가 뚫리고 1시간을 더 달려 조그만 시골 마을 칭스쭈이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칠인이라는 이름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칠인은 사불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뿔은 사슴, 얼굴은 말, 다리는 소, 꼬리는 낙타를 닮았다는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이때 어디선가 헬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꼬마 녀석 하나가 신기한 듯 유리창 밖에서 계속 웃고 서 있습니다.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왔습니다. 꼬마가 계속 뒤를 따라다닙니다. 이마에 빨간 인주가 찍혀있는 6살 아이뿌가 귀여워 돈을 주었는데 받지 않습니다. 형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냉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더니 풍선껌을 사와서 나눠줍니다. 다시 버스는 칠엔산맥 남쪽 고원을 달립니다. 고원은 차에서 내려 머물다 가고 싶게 만드는 광경의 연속입니다. 고원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양치기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평지에서부터 초원 능선을 넘어 하얗게 끝도 없이 이어진 설산을 향해 올라가고도 싶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다시 이곳을 찾아오리라. 그때는
찝차를 몰고 그렇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또 멈췄습니다. 칠엔현 어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차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저 하늘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얀 구름이 단층을 이루고 있는 하늘이 정말 멋집니다. 하늘 아래 설산이 흰 눈을 간직한 채 산맥으로 이어져 있고 그 아래는 다시 푸른 초원지대입니다. 산 능선은 온통 양떼들의 천국입니다. 산 형태와 무관하게 온통 흰 양털이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양들은 풀이 있는 곳이라면 산을 타고 넘기도 합니다. 파란 하늘과 새털 구름이 뭉실뭉실한 햇살에도 아랑곳 않고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스는 드디어 칠엔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칠엔 산맥은 칭하이성과 깐수성을 가르는 산맥으로 허시저우랑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봉은 투안제펑입니다. 해발 5,808m이고 보통 4,000m 이상의 설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발 고도를 1,000m 이상 올라가서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버스는 지그재그로 긴 포물선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버스가 멈춥니다. 한 무리의 양떼가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 주인도 버스 기사도 마냥 기다립니다. 양들이 계속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버스 기사가 클락션을 빵빵거린 후에도 한참을 지나서야 겨우 도로 끝으로 서서히 비켜섭니다. 브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버스인데도 너무 늦었는지 과속을 합니다. 어느새 산맥을 다 넘어간 듯 합니다. 산맥을 넘으면 민러라는 현이 나타나고 1시간 정도 직선 도로를 달려가면 드디어 짱예입니다. 거의 밤 8시가 다 됐습니다. 시닝에서 출발해 12시간 만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발 4,000m를 넘기 위한 고달픈 여정 속에 함께 해준 멋진 초원에 대한 기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